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TV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7월 넷째 주인가요? 넷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매우 견조한 시장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다.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시장이 좀 분기점에 와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6월 달에 이어서 7월 초반까지 시장을 리드했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이런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추세가 이탈하는 거 아닐까, 당분간 조정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잠깐 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경기 민감주라든가 또 기존 업종 대표주, 가치주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키 맞추기 식의 어떠한 시장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죠. 자, 미국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 개념, 또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수혜주다, 그렇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중심축을 이루는 주도주다, 이래가지고 테슬라를 비롯한 넷플릭스, 구글, 애플, 아마존, 인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많이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루는 이쪽이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으면 또 이쪽이 올라가고, 자, 이렇게 번갈아 가는 그런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분기점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테스트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시점에서 적당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과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비대면 수혜주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또 대안으로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현 시장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향후 시장을 좀 대비해보는 그런 어떠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닌데요. 미국도 그렇고 최근 중국 증시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따 좀 볼 텐데, 그런 흐름과 비교해서 시장을 점검해 본다면 향후 이 여름 썸머 랠리, 예전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 여름, 어떠한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또 주도를 할 업종 섹터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얻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2개월 55만원, 6개월 1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7월달 이번 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까지도 일단 본격적인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7월 둘째 주죠. 자, 이번 주에는 뭐가 있나요? 삼성 바이오로이스, 포스코 같은 종목의 실적이 내일,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좀 나오면서 실적과 맞물려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동안 주도주들이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자체도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들의 실적이라든가 또 대형주들의 실적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실적 가디언스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그죠? 넷플릭스의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구글이라든가, 그렇죠?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얘들이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적 전망치가 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치고 올라갈 그런 어떤 기틀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주요 종목군들의 2,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 2월달 급락 이후 또 3월달 급락 이후에 그리고 이제 4월달부터 회복이 되면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최근에 이어진 그런 어떤 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해뿐만이 아니에요. 신천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신천 종합 지수는 약 10% 정도 최근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테슬라라든가 테슬라도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죠. 6월 말부터 시작된 강한 랠리, 7월 달에 강세를 보여줬다가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고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뭐 추세가 하락된 건 아닙니다만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고요. 넷플릭스도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애플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지금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옆으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S&P 500과의 어떤 괴리율도 최근 들어서 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NC소프트 또 뭐가 있나요? 그죠? 카카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굉장히 비싼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이 다 지금 상향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실적도 되고요. 거기다가 미국 증시에서 이 비대면 언택트 수혜지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뭐 NC소프트, 기타 다른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좀 밀리고 있죠. 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단기 좀 매도 타이밍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꾸중을 좀 들었습니다만 주식은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또 단기 과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지만 지금 주가가 안 오른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성장주 난 묻어놓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압니다. 저도 카카오나 네이버, NC소프트 심지어는 미국 주식까지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린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달만 안 올라가 봐요, 여러분들. 한 달만 안 올라가 봐요. 뭐 길면 2달. 거기다가 안 올라가는 괜찮은데 밑으로 빠져봐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텨내기가. 특히 최근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또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고점에 물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매도 타이밍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단기적으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들이 조정받는 반면에 뭐가 올라옵니까? 그렇죠. 일부 경기 민감주들이 뭐 그린 뉴딜 정책 발표가 나왔죠. 뭐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친환경, 뭐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빈자리를 지금 메꿔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현대차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꽤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은행주들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왜 수단매가 지금 이어지냐면 그렇죠, 시중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저금리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 유동성 정책을 강하게 썼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요. 지금 주식적으로 들어온 또 대기 자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택트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매기가 약해지고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이 자금들은 그렇죠, 다른 종목에 또 많이 안 오른 종목 쪽으로 또 매기가 또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언제까지 유동성이 계속 버텨낼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뭐냐면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좀 받아야지 안전해집니다. 주식이 위험했다가 조정을 잘 받으면 그렇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잘 나오면 안전해지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안전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봐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도 여러분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NC소프트 같은 우리나라 뭐 최고의 게임주, 대표적인 대장 게임주라고 할 수 있는데, NC소프트 많이 올랐죠. 여러분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 비싼 주식이. 그쵸? 특히 2020년도 들어서면서 50만원대 있던 주가가 벌써, 그죠? 100만원 가까이 가는, 100%나 올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100% 올랐다라고 한다면, 특히 NC소프트 같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들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NC소프트가 조정을 받는 반면에 또 뭐 2등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넷마블 같은 이런 종목군, 뭐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2.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NC소프트는 오늘 2.4% 공교롭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엇갈린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관련주들 어땠어요? 지난주에 뭡니까? 테스나라든가, 그렇죠? 네페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잘 올라갔죠. 그죠?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올라간 종목은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SF 반도체. 지난주에 못 올라갔던 SF 반도체라든가, 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올랐던 네페스 볼까요? 지난주에 올랐던 네페스는 오늘 빠지진 않아요. 장중에 좀 밀렸어요. 견조한 모습이 지켜냈지만 오늘은 쉬었다는 얘기죠. 그죠?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쉬었어요. 워낙 세게 올라가서. 그렇죠? AD테크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쉬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키 맞추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면서 많이 오른 주식은 못 올라가고, 또 준비를 잘 해놓은 종목들은 그런 주도주 1등 주식들이 쉴 때 2등 주식, 3등 주식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가 지금 1등주를 갖고 있는 시장의 선도주 측면에 있는 비대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약간 후발주자적으로 2등이나 3등 주식을 갖고 있느냐, 차이가 굉장히 좀 클 수 있죠. 그런데 시세 연속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엇박자를 타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라든가 그동안에 안 올라갔던 이런 가치주 쪽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도 좀 빠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쪽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전력 같은 경우나 볼게요. 전혀 안 오른 종목,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 많이 떨어져서 이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카카오라든가 이런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자, 한국전력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월봉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은 내가 이제 처분을 하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 있습니다. 뭐 틀린 방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그런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어떠한 반대적인 급부로 우리가 얼마든지 시장을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실적을 겸비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비대면이냐, 아니면 뭐 지금 업종 대표주, 경기 민감주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주가가 지금 시소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리듬을 어떻게 보면 좀 잘 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23일이네요. 그죠? 23일 주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뭐 테슬라 같은, 테슬라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실적을 좀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24일 주말에 인텔, 아마존, 버라이즌 같은, 다음 주에는 그렇죠. 퀄컴이라든가 램 리서치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다음 주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에 여러분들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이런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그렇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이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예, 여부예요.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그 미국 하원에 나가서, 이제 하원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한다 그러죠. 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얼만큼의 진전이 있는지, 지금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떠한 임상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엇갈린 시소 장세에 대한 변수 외에 또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이런 백신 치료제의 개발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뭐 진단 키트 관련주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그렇죠, 치료제 임상 또 들어가고, 뭐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3,000명을 대상으로 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뭐가 제일 빠를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거짓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확실한 임상 데이터와 또 공식적인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시장에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급하게 백신 나왔다, 치료제 나왔다,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틀기에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료제와 백신인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성장주들. 그 다음에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 소식,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증언,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뚜렷한 주도주 없이 또 이런 테스트 과정을 시장이 지금 현재 저울질하는 입장이라고 본다. 물론 시장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고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수를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시소 장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맞아요, 바이오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대면 당연히 봐야죠. 뭐 그 중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봐야죠. 여러분,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업종을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5G도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5G 관련주들 중에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KMW, 그렇죠? 뭐 이노와이어리스, RFHIC,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올랐고, 오늘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 얘네들도 소외된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올라온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5G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렇죠, 전기 수소차들, 요런 섹터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좀 골라내는 해안이 필요하겠다. 자, 종목 골라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입니다. 매일 아침 또 오후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이 종목 추천, 또 시황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시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은행 거기다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문자, 또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등록을 해드려서 내일부터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해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